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수입니다. 오늘도 한남 뉴타운의 각 구역의 어떤 특성과 어떤 물건 분석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 이 시간 한남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고 있는데요. 한남 뉴타운에는 조금 2구역부터 5구역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은지, 사업성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세요. 네, 이게 뭐 지도를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림으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은요, 처음엔 5개 구역으로 출발을 했다가 한남 1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총 2, 3, 4, 5 이렇게 총 4개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색칠한 요 지역들은 그 재개발에서 제외되는 그 존치구역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사업이 빠르고 어떤 한남 뉴타운의 어떤 가장 규모가 큰 한남 뉴타운을 대표하는 구역은 역시 3구역이고요. 각 구역별로 어떤 특성을 보자면 한남 뉴타운 3구역은 5,800세대를 건립을 하고요. 현재 조합원 숫자는 약 4,000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은 역시 가장 큰 특징이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구역이고요. 지금부터 한 달 전, 그러니까 4월경에 감정 평가가 나와서 지금 현재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 감정 평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조합원들의 어떤 자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른 약간 불만들도 좀 나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감정평가가 나와서 굉장히 흡족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약간 넘어야 될 산들은 좀 있다. 하지만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고 규모 면에서 가장 큰 한남 뉴타운 3구역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약간 이거에 비례되는 약간 단점이 뭐냐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를 건립하는 층수의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런 단점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3구역을 이어서 그 다음에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이 바로 한남 뉴타운 2구역인데요. 이곳은 건립 세대 수가 약 1,600세대이고요. 현재 조합원 수가 약 900세대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한남 3구역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일반적인 강북의 재개발 단지와 비교를 했을 때 1,600세대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작은 숫자의 어떤 단지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구역, 2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규모가 다른 구역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3구역보다는 좀 늦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조합원과 조합의 어떤 단결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속도를 더 이렇게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구역이 2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남 뉴타운의 여기가 반포대교입니다. 여기가 반포대교인데요. 반포대교인데 반포대교 끝 요쯤에 동빙구동역, 동빙구역 신분당선이 개통이 된다. 이렇게 봤다. 이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려면 최소 앞으로 한 5, 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요. 바로 요 부분 요 정도쯤에 6호선인 이태원역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바로 역세권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보유를 거주를 못하고 만약에 임대를 왔을 때 교통의 어떤 역세권에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대가 굉장히 활발하고 확실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2구역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구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4구역은요, 건립 세대 수가 약 2,600세대고요. 현재 조합원 숫자가 약 1,200 조합원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갖고 있는데
4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지분 분할이 거의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00 조합원들의 어떤 조합원 수가 어떤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것이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대형 평형의 비율이 그 4구역 같은 건 약간 단점이 대형 평형의 비율이 3구역이나 5구역에 비해서 약간 작은 게 흠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합원들과 그 서울시와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거는 그 조정이 보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대형 평의 비율이 조금만 더 높아진다고 한다면 4구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좋은 그 건립 세대 수와 그 현재 조합원 수를 비교했을 때 일반 부장분이 다량으로 나올 수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구역 같은 건 오히려 그 3구역에 비해서 한강을 접하고 있는 면이 더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강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3구역보다 좀 낫지 않나 하는 것들이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그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그 입지와 그 사업성에서 가장 그 뛰어나다고 하는 그 5구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5구역 같은 경우는 이 약 2,700세대를 건립을 하고요. 현재 조합원은 약 그 1,500 조합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해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역시 그 사업성, 입지에 관한 그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을 접하고 있는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이 5구역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5구역의 가장 큰 단점을 말하자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그 보강 변전소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변전소의 문제가 그 작년 하반기에 그 한정과의 협의가 잘 됨으로써 이 변전소의 위치가 반포대교 위치에 있는 약 3분의 1 규모로 줄어들어서 지하화하기로 요 부근쯤으로 해서 반포대교 바로 옆에 지하화하기로 합의를 했고 조합 측에서 이전 비용을 전액되는 조건 하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 바로 한전이 합의를 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세부 사항만 조정이 된다면 앞으로 내년 상반기나 올 하반기나 이 정도 되면 건축 심의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 바로 4구역이다, 아니 5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 속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구역 2구역, 그 다음에 4, 5구역 이런 순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 속도이면 명확하지만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면이나 어떤 사업성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투자자분들이나 앞으로의 매수 희망자 분들께서 잘 고려해서 한남 뉴타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고려하셔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물건 분석에 대해서 어떤 질의가 들어온 물건 분석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요, 한남 유타운 5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5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인데, 대지의 면적이 25평이고요. 25평이고, 건물의 전용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이죠. 주거 전용 면적이 23평에 달하는 소형 단독주택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이런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입을 해도 괜찮느냐 하는 것이 어떤 투자자분들의 어떤 질의가 들어온 거를 내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린대요. 이 물건의 매가 같은 경우는 약 23억 원을 지금 매도자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의 임대는 전세가 약 1억 5천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흥자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융자를 고려한다면 이미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고 추가로 이 물건을 사신다고 하면 현재 금융권 하에서는 대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주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매매가 돼서 처분 조건부로서 어떻게 보면 이
대출을 신청을 하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대출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약 그 대출이 나오는 어떤 그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어 하면은 약 그 5억 원 정도의 그 융자가 그 가능하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그 16억 5천 정도가 그 16억 5천만 원 정도의 그 실제 그 투자 금액이 그 발생을 하는데요. 그 투자 금액이 그 발생을 하는데 사실 현재 어떤 실투자 금액의 어떤 규모보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권리 분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요. 특징적으로 얘기하면 그 한남 5구역에 해당되었을 때 이 물건은 그 43평 그 아파트 그 입주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주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남 뉴타운 5구역 같은 경우에 대형 평형 위주 43평 같은 경우에는 그 역시 그 한강의 어떤 그 조망될 확률이 매우 그 높다.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용산의 그 43평 아파트에 그 한강이 조망하다고 하였을 때는요, 이 물건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약 평당가로 했을 때 약 한 1억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시 약 그 20억 이상의 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 바로 이 대지 면적의 사이즈인데요. 이 물건이 만약에 한남 3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33평 아파트 입주권이지만 한남 5구역이 있기 때문에 한남 5구역에서는 대지가 25평만 돼도 충분히 43평을 그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이 43평을 입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가질 수 있고, 나중에 추후에 추가 분담금은 감정평가가 나와야 결정이 되겠지만 아주 그렇게 크게 그 추가 분담금이 그 부담스러운 그 물건은 아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그 매수를 적극 그 추천했다. 이런 말씀을 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구역의 현황이 매우 뛰어나고 건립 세대 수들이 봤을 때 그 대형 아파트 43평, 50평, 56평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어떤 평형, 대형 아파트의 그 비율이요, 무려 30% 정도에 그 가깝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권 재건축의 그 비율인 그 433, 그 20평대가 뭐 40%, 33평대가 30%, 대형을 30% 짓는 어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 배분의 어떤 그 비율과 유사한 곳이 바로 한남 뉴타운 5구역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변전소 이전 문제라든가 다른 그 3구역에 비해서 사업 속도가 좀 약간 더디다는 점, 이런 것들은 역시 그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유의사항으로서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어차피 그 유망한 고급 단지로 내가 입주하고 싶다면 이 물건에 대해서 강력히 그 추천하는 바다.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 물건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